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는 세 가지 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난에다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생활하수 발생량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하수처리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하수처리 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안우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제주에 갈수록 이 하수처리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의 하루 하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추세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요? 예, 제주도가 좀 하수 관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제주도 하수 관료가 한 4,273km입니다. 예, 중계 펌프장 가정에서 발생한 예. 하수가 하수 관료를 통해 가지고 예. 중계 펌프장 646개 중계 펌프장을 통해 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 처리 용량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 25만 1,500톤이고요. 예. 여기서 하수 유입량은 최근에 한 23만 8천 톤 예. 정도 규모로 한 전체 처리 용량의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수 발생?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매년 한 10,000톤 예. 정도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5,000톤, 3,000톤 이렇게 최근 들어 급속히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이 덜 와서 좀 줄어든 건가요? 줄어든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예. 하여튼 관광객이 예. 이제 계절별로 오지 않습니까? 예. 계절별로 오겠는데 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최근 들어가지고 하수용량이 또 중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주에 현재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에 동부, 서부, 도두 3개 있고 예. 서귀포에 성산, 남원, 보목, 색달, 대정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8개가 있는데 네. 현재 하수처리장별로 처리 능력 대비 어느 정도나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신설된 이제 성산 처리장 같은 경우는 예. 이제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증설됐는데 처리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보목 처리장도 이제 2만 톤에서 3만 톤 증설돼 가지고 용량이 문제가 없고 예. 대정 처리장도 원래 한 7월 중에 준공돼 가지고 예. 거기에도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는 이제 하수 처리 용량, 하수 유입량이 한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색달 처리장이라든가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원 처리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어떤 하수 처리 용량이 한 100%에 임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에 걸쳐서 한 25만 톤 수준인 하루 처리량을 지금 42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이 진행 중인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 성산, 보목 3개 하수처리장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증설 공사가.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하수처리에 어느 정도나 여유가 생긴 겁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하수 유입량이 전체 용량 대비 한 50에서 70%니까요. 예. 상당히 처리에는 좀 예. 만족할 정도로 이제 용량이 처리 용량이 좀 예. 충족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색달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준공이 되면 거기도 이제 서귀포 지역의 예. 하수 처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귀포시 색달 하수처리장이 마무리 공사 중이고 예. 내년 2월부터 시운전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색달 하수 처리장이 지금 16,500톤에서 한 6,500톤을 증설하는 예. 이제 22만 3천 톤으로 이제 증설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공사가 좀 지역 주민들의 예. 도움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예. 내년 2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하는데 큰 문제가 예.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보목 처리장은 이미 공사 끝났고 그렇습니다. 색달동까지 증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귀포 동지역에서는 하수가 늘어나도 당장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나도 문제가 없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서귀포 어쨌든 지금 50에서 70% 정도인데 예. 앞으로 최근 수년간은 서귀포 지역 동지역에 돼가지고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고 지금 다만 지금 남원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저희들 한 2023년, 24년 정도에 완공이 되면 예. 서귀포의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에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 하수처리장 공사 중이고 한경면 판포에 있는 서부 처리장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 서부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주민 반발 때문에 6개월 중단됐다가 또 최근에 재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 처리장이 예. 판포에 소재해 있는데
어쨌든 설계는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는데 예. 그 안에 이제 주민하고의 그 설계 과정에서 약간 좀 논란이 돼 있었고요. 예. 조금 공사도 착공됐음에도 이제 공사가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화를 임할 예. 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은 예. 100% 수용 자세로 제가 대화를 임했습니다. 예. 대화를 임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뭐 시설 문제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악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완전히 이제 지하화 가능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예. 요구 조건들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심사숙고했고 예. 지금 아직 그 협약선 체결 안 됐지만 어느 정도의 그 공사를 시작하고 협약을 이제 추후에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만하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서부처리장은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 저도 진짜 거의 뭐 예. 좀 죄송하지만 거의 뭐 매주 다는 시간만 나면 예. 이거 지역 주민들 만나고 대화하고 있고 거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 그 배정 결과를 보니까 서부 하수처리장 공사 필요한 예산 80억을 국비 지원 요청했었고 남원도 38억을 요청했는데 네. 배정된 게 보니까 서부처리장엔 7억, 남원 하수처리장은 8억밖에 배정이 안 됐던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네.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현재 배정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예. 해서 이번부터 지금 공사비가 이제 낮게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다가 지금 두 가지 사업비에 돼가지고 한 8개가지 사업에 돼가지고 국회 중행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예. 저희들이 환경부 기재부 통해 가지고 사전에 좀 소통도 강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부분의 예산 확보는 이번에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액에 만약에 안 되면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어쨌든 저희들이 예. 뭐 중획돼도 노력하고요. 예. 뭐 안 되면 내년에 뭐 상반기 뭐 추경 때 확보를 하든 예. 뭐 자체 어쨌든 좀 탄력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예.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인구가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10,000명씩 막 늘었거든요. 예, 그러면 생활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돼서 네. 거기에 맞게 미리 하수 처리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증설공사가 뒷북대책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수도 20년 미래를 예. 내다보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거든요. 5년 단위 변경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2035년을 내다본 예.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인데 2035년 내다본 계획이 제주도 인구 86만 명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86만 명 설계되어 있고 이 86만 명에 따라 가지고 하수처리 관로라든가 중계펌프자라든가 하수처리장 중설 용역까지 환경부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40년을 내다보는 하수처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마무리될 계획인데 예. 저희들이 2040년에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인구가 116만 명, 상주인구 플러스 관광인구 플러스 해서 116만 명의 그 하수 유입량을 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40년에 116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하수 발생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116만 명이 환경부에서 전부 다 수용이 되느냐 예.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116만 명을 가정했을 때는 예. 각각의 중설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 판단이 과연 110만 명이 올 것이냐. 예. 이거에서 서로가 이제 대화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몇 명으로 책정될지 이 부분을 예.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16만 명이 되다 보면 최소한 뭐 2, 3만 톤 정도의 또 하수처리가 이제 중설이 돼야 되는 이런 것을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2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은 몇 년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목표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그게 2035년입니다. 2035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증설공사 끝나면 2035년까지는 하수처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 어쨌든 제주처리장하고 동부처리장 네.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빨리 주민 설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이게 중설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예. 문제는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 어느 정도의 유입되는 하수는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뭐 6개는 그럭저럭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공사도 마무리됐고 네. 지금 동부 하수처리장하고 도도 하수처리장이 복잡한 상황인데 먼저 네. 이제 동부 쪽을 좀 보겠습니다. 2017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4년간 중단돼서 네. 얼마 전에 공사를 재개했는데 인근에 월정리 주민들이 지금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사마지구에서 연결되는 하수관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동구 처리장이 지금 12,000톤으로 아주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기본적으로 12,000톤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평창시에 한 12,000톤을 임박하고 있고 우기시에는 13,000톤, 14,000톤. 예. 하수 처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하수도 정책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광역 상수도, 광역 하수도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역 하수도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의 변화냐 그러면 A 지역의 하수가 넘치면 B 지역으로 가고 예. B 지역이 넘치면 C 지역으로 가고 이런 형태. 예를 들면 대정이 넘치면 뭐 색달로도 가고 대정이 넘치면 서부로도 가는 이런 광역 하수도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하수 관로 시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제주도 전역을 이제 하나의 그 테두리 내에서 하수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월정리 주민들이 요구 사항은 그 삼양에서 오는 하수 관로가 지금 동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돼 가지고 삼양 지역 월정리 동부처장 중설은 삼양 지역의 하수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하수 관리를 좀 없애달라는 부분하고 동부자원순환환경센터의 침출수는 받지 않겠다. 이 부분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동부자원환경순환센터에 그건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가지고 그건 처리가 됐고요. 네, 그건 정화가 됐고. 근데 삼양권은 안 받겠다. 예. 삼양권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삼양 부분은 제일처럼 중설도 대구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양의 하수는 받지 않겠다는 게 예. 저희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까 광역하수 정책을 얘기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제주도 전역이 하나의 좀 바운더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관로가 연결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뭐 리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을 안 받을 거면 이걸 절단해달라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절단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관료가 신설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문 설득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월정리 주민들 요구대로 사마지구에서 연결된 하수관을 일단 임시라도 절단하고 공사를 재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절단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일정 부분만 그래서 절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공한 관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공공시설물인데 이 부분을 다시 관로를 절단한다는 것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그 삼양의 하수는 받지 않고 다만 유사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동구처리장이 이제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뭐 천재지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하수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제주도 전역이 광역 하수도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라든가 뭐 공사 앞으로 어떻게 재개될 뭐 조짐인지 요즘요? 저도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저도 뭐 이 시간 뭐 방송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월정리를 방문해가지고 좀 협의 설득 과정을 거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뭐 당위성도 설명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도하수 처리장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처리난이 여기는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도하수 처리장 지금 처리난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도도하수 처리장은 이제 생물 발응조라든가 저희 처리 능력이 상당히 개량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2018년 그 여러 가지 그 도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설 개량 사업을 저희들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효율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처리장에서 정화선을 하수도 방류 수질 기준도 상당히 좀 수질 기준 이하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인데 현재 어쨌든 처리 용량이 이제 13만 톤인데 이 13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하수 처리난은 도도 하수 처리장에 처리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 정화 안 된 하수들이 방류돼서 환경 오염도 되고 과학취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건 왜 발생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평상시 청천시라고 그러죠. 평상시는 13만 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강우시는 이 13만 톤이 14만 톤, 15만 톤, 16만 톤 돼가지고 강우시에 발생한 처리 안 된 물량들이 악취도 발생하고 주민 민원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하수처리장을 13만 톤을 22만 톤으로 늘리는 증설 공사를 추진 중인데 뭐 제주 공공하수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이름이 붙여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상황이 어떤 시급성을 예. 고려를 해가지고 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면제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냈는데 두 번이 이제 유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공고를 내도 새로운 업체가 다시 또 응모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환경공단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게 좋은지를 서로 의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초에 여러 개 뭐 입찰 전에는 네. 뭐 19개의 기업이 참여할 것 같다고 했는데 입찰을 안 했는데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서 입찰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차 그 사업 설명회, 입찰 공고를 설명할 때 참여한 업체가 이제 9개 메이저 업체에다가 17개 이제 일반 업체까지 참석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좀 반응은 저희들이 뭐 큰 뭐 고무적인 반응은 아니었으면은 반응은 보였지만 응모를 안 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왜 응모를 안 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니 일단 그 고난이도의 공사에 따른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이 부족하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업 기간과 사업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기재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부와 기재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 계획의 틀을 바뀌고 여기에 사업비를 산정해서 가다 보면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은 세월이 소요돼 가지고 여기서 방법을 찾을 수 없고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해안가 공사고 또 하수처리 계속하면서 공사하는 무중단 공법이다 보니까 57개월인 공사 기간을 72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800억 정도 더 늘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하겠다는 데가 나올까요? 저는 어쨌든 이제 건설업계 반응이고요. 저희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하수처리장은 이거는 그 공법도 선정이 된 게 아닙니다. 공법도 선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입찰자가 공법을 제안하게 돼 있거든요. 입찰자가 이제 공법을 제안하게 되면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입찰 조건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입찰자가 공법을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가 뭐 예를 들어 공법이 뭐 MLE 공법도 있고 뭐 SBR 공법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이 있는데 우리 기업은 뭐 이런 공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공법을 제시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물 제용 시설에도 뭐 이런 유랑조 이런 부분은 좀 축사도 관계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단하고 조정하는데 이 조정하는 절차가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상의 절차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우리 원인은 진단이 됐고 공단하고 원인 진단됐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입찰 조건에 좀 일부 조정을 좀 조정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기술심에도 상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의 절차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국환경공단이 이 두 차례나 발주하면서 입찰 수수료는 챙겨가고 그다음에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뭐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 공단하고 저희하고는 어떤 위스탁 협약을 2019년 체결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동일한 입장에서 공동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입찰 수수료를 받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입찰 수수료는 이제 사업 기간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의 2.398% 이 부분도 이제 환경부의 내부 수수료 지침해 가지고 이제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수수료에 대한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공단의 입장에서도 지금 제주도의 입장하고 어쨌든 이렇게 두 번까지 유찰된다고 판단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재부에서 제주도 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한 500억 이상 정도를 사업비를 보존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여러 가지 뭐 암말판이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한 3, 4개월 더 고려 좀 구청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어쨌든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들 어쨌든 새로운 그 입찰 조건이 곧 마련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3차 입찰은 언제쯤 할 거냐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내년 5월쯤으로 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년 5월에 3차 입찰하면은 전체 공정이 한 1년 정도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한대행님이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거기 관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도도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 이걸 언제쯤으로 신규 공고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쯤 될 것 같다. 예.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도 어제 환경부로 다녀왔고 예. 앞으로 계속 이제 미팅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 빨리 이제 신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쨌든 공단하고 저희하고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뭐 똑같은 입장이고 그 상황의 시급성도 알고 있고 사태 심각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동 주민들은 30년 동안 악취에 시달렸는데 공사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부지 옮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설득은 또 어떻게 또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이자를 빌어가지고 도도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도움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공사 유찰로 내 가지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어쨌든 도도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한 건 한 건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고 좀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도하수 처리장이 2025년 어떻게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예. 어쨌든 예. 뭐 계획사원 2025년 12월 30일 돼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입찰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또 뭐 예. 뒤로 좀 예. 지연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목표를 2025년 10월 30일 목표를 두고 예. 최대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2025년에 도도하수 처리장 증설공사가 끝나는지 궁금한 게 뭐냐면 2025년에 오등봉 도시공원, 중부도시공원에 민간 아파트 2,200세대가 생깁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온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미뤄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많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오등봉 공원이라든가 중구공원에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이견을 우리 상하수도 보면 이견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어떻게 이견을 드리냐면 오등봉 공원이든 중부공원이든 자체 정화시설,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일일 하수 발생이 4천 거의 5천 톤에 임박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자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도도로 연계되는 처리 용량이 120톤에 지금 불과하고 아주 또 뭐 친수용조라든가 풀천으로 내려보내는 하수도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등봉 공원이라든가 중부공원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자체 정화수를 설치하고 거기에 역사적 수만 우리가 하수를 유입받겠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협의 기준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 시설하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겠네요, 거기는. 자, 그리고 지금 동부 하수 처리장 이제 빨리 해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도서 하수 처리장이 다 완공이 되면 제주에서는 당분간 하수 처리에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40년에 제주도의 유입 인구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규모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다시 이게 수립이 되면 어쨌든 또 주민들의 좀 동의도 구해야 되고요. 이것도 고시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인구라든가 관계가 중과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제주의 인구 성장 속도, 그다음에 관광객 유입 현황, 뭐 도심 개발 성황 이런 걸 고려할 때 제주에 맞는 그리고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하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미래의 204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10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 곳으로 집약해서 중과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 분산이 돼가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관광객이 돌아다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약간 좀 이제 이 협의가 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의 앞으로 미래 인구가 뭐 몇십만 명이 증가된다 하면 한쪽이 증가된다면 그쪽에 처리장 중수를 해도 뭐 신설을 하든 이렇게 협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환경부 협의되게 되면 환경부 정부도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냐면 국비를 이제 50%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료 중설비도 50% 보존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의를 기울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제주도가 더 중요한 것은 처리장의 중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하수관로, 노하수관로가 지금 아까 하수관로가 4,273km라 얘기했는데 노하수관로가 거의 한 2,000km 가까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하수관로를 빨리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하수처리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시 신설해야 될 관로가 좀 있습니다. 뭐 개노수 처리 이것들 빨리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 범위 내에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뭐 이런 부분에 돼 가지고 처리장 중설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인프라 구축에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발생량을 줄이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하수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수관, 오수관이 지금 함유식하고 분리식 관료가 지금 100% 이렇게 딱 분리식으로 예. 정리가 되지 않고 한 80% 정도의 오수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20%에 돼 가지고 어쨌든 뭐 저희들이 뭐 정부 예산이든 자체 예산이든 통해 가지고 빨리 오수관을 이제 분류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우수가 문제 아니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급작스럽게 하수 유입량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원리수 처리소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오수 분류 작업에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하수 처리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도 좀 하시고 네. 좀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 6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 5,600억 원을 늘려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새 예산이 제출된 거라서 제주자치도 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상당한 조정이 예상됩니다. 박호영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도정 질문 끝나고 교육행정 질문 끝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제주자치도 본예산이 6조 3,900원, 사상 처음 6조 원 넘어섰고 이게 4년 만에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의 예산 심사 과정에 상당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예산 심사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4년 만에 5조 원 예. 시대에서 이제 본예산이 이제 6조 원 시대를 접어들었는데요. 예. 예산안 심의는 이제 그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그 예결위로 회부가 되면은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 8일간 예산안 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 14일 날 확정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게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을 제출한 건데 그래서 조정도 많이 될 것 같고 사전에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우리 의회 간 그리고 또 제주도 간 해서 지금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제주도민의 그 민생 안정이라든지 제주도민의 또 안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협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비를 같이 확보하는 데 노력하자 그래서 이 국비 확보단도 꾸려서 운영하시는 거로 하는데 국회도 다녀오신 거로 압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 국비 확보단은. 그 국비 확보단은 이제 존경하는 전함수 의장님과 고만섭 우리 권한대행께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공동 단장이죠. 예. 맡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예. 저희 그 국비 확보단 그 전함수 의장님하고 예. 권한대행님하고 같이 해서 예. 직접 여야 간사를 만났고 그리고 국회에서요? 예, 예. 정책위를 만나서 제주도의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렸던 그 사업 예산 가운데 삭감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법 사산 관련도 예. 삭감도 있고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예산 편성 초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그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시키고 또 일상회복 지원에 맞췄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생경제 회생 분야에 충분히 예산이 배정됐다고 보시는지요? 민생경제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 사실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은 제주도의 경제를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원래 그 본 예산 대비해서는 좀 늘었는데요. 추경에 비해서는 추경이 지금 914이 잡혀 있는데 160억 정도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방안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협의를 도의회하고 확인했는데 제출된 예산은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함수 도의회 의장이 내년 제주도 예산을 보니 과연 민생 회생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입장도 밝히셨고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서 민생 회생 분야에 투입하라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지방세 발행 계획이 올해보다 오히려 575억 원인가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뒤 안 맞는 예산 편성 기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의회의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 우리 의장님을 떼서 우리 도의회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확장과 긴축이 있는데 좀 확장해서 예. 제주도의 경제 어려우니 이렇게 해서 좀 편성해달라 그랬었는데 예. 좀 부족한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의 그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 경제와 그리고 그 민생 안정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지방철도 발령해서 이런 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 집행부랑 논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는 좀 이렇게 그 고민을 하고 예. 도민들에게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경제에 좀 보탬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분야에 투입되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라고 주문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산 심사 과정이요. 예.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당초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지방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예산 축소 편성 방침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출된 예산 보니까 내년 지방세 수입이 1,4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 초기부터 예산 예측이 빗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좀 보수적 보수 추계를 좀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슨 일들이 발생하거나 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좀 방어적인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수 체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수 추계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하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안들을 예. 마련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수적으로 이게 예산을 추계하더라도 보수 추계하다 보니까 1,400억 원? 안정적으로 이제 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1,400억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예. 논의를 하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에서 몇 해 전부터 세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사업 예산도 삭감하고 특히 보조금 지원 사업들은 줄줄이 삭감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세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은 민생사업, 보조금 사업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를.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예.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늘린 게 여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도정에서도.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떤 게 지금 옳은 것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데 좀 논의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세입 추계를 그래서 예산 규모에 조금 맞게끔 세출 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주자치도가 이제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세입을 보고 또 세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게 과연 맞고 어느 게 적당한지를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 사업은 삭감하고 증액할 거면 증액하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확대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관광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관광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고 따라서 당연히 관광 분야에 예산이 집중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 그 문화관광 예산 보니까 올해보다 469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문제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도정에 대한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주의 그 동력 사업은 관광이라 해도 더한이 아니죠. 74%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주의 그 관광 사회 보면요. 2015년도에 4조 한 7천에서 2019년도에 통계를 보면 7조 4천에 늘어났는데 3년 사이에 한 4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큰 그 규모의 관광 사업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한 5%가 투입되면서 그 관광인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제주 관광에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개발 정책 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고 과연 적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영세 관광 사업자들에 대해서
재정 융자 지원이 과연 적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해진 관광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배분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열리면서 이 해외 시장 개방되고 하다 보면 제주 관광이 유축될 건데 예. 과연 지금 현 시점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 거기에 예산을 담아서 예.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이 제주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는 데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로 오는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예. 조정하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문화예술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지금 제주 문화관광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인데요. 그래서 제주도가 문화예술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배정된 예산을 보니까 예술인 공연, 그다음에 창작활동 지원, 문화산업 활성화 이 굵직한 세 개 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거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 타격은 제주도 전체에 받지만은 예.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2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예.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그 정책을 펼치고 또 문화예술을 예. 통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일상 전환 범위가 확대되면은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 축제도 열릴 테고, 그다음에 대형 공연 같은 문화 행사도 계속 이어지고 본물처럼 이어질 텐데 충분히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에서도 예.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역할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 축제나 관광 관련 또 축제, 문화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서 고민을 안 해서 예산을 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예. 고민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예. 사실 있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사회적 약자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일자리 같은 이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제주도 전체 예산의 2% 정도 1조 4천억 금액은 많습니다만은 이게 복지 분야에 그 배정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약자층 지원하는데.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1조 원 시설을 열면서 지금의 예산 안에 보면은 한 4,200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한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소득 양극화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들이 매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한정된 재원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적재조소에 어떤 게 과연 올바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그리고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걸쳐가지고 예산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산 어떤 심사에 철저히 돼야 될 부분이 사회적 약자층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거의 4분의 1이 사회복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그 잘 돼 있는 시도나 그리고 국가의 그 사회복지 척도를 말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음으로써의 제주도의 역할이 그게 중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 약자층은 기댈 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원밖에 없어서. 자,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는 이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수용력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뭐 생활 하수 처리 시설, 그다음 폐기물 시설, 뭐 교통난 대책에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실한 대책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임시 대책에 투입하는 거라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산 낭비다, 중복 투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관광객
그 중과로 제주도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게 예. 특히 그 상하수 처리, 그 폐기물 처리 그리고 교통 관련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지금 동안은 그 보수 예. 유지였는데요. 예. 이거 개선책을 마련하면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 8기에 우리 제주도 8기 도정이 예. 출발하면은 그때부터의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부분 사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도 뭐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예. 굉장히 집중해서 좀 봐서 예. 뭐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7월 민서팔기 도지사가 취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고민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민이 지금 예.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심의하면서 예.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내년 8기 출범하는 우리 도정에서도 예. 이런 걸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이제 5차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예산안 제출하면서 내년에 제주형 재난지원금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제 2020년도에 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예. 도모할 것이고 그리고 가용 재원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올해의 그 2차 추경 때 2만 5천 군데 소상군이 어렵고 하니 예. 그 집행부랑 또 도의회랑 논의를 해서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지고 125억 원을 마련한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연 제주도민이 어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면은 집행부하고 도의회 간에 긴밀한 조금 협조체를 갖춰가지고 그런 여지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도민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계층의 그렇습니다.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면서 예. 그 집행부하고 그런 관계들을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예산이 제출되자마자 농민단체가 아주 거세게 들고 일어났는데 지난 7월에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 5만 9천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농민수당을 주기로 됐었는데 이게 예산안에는 20만 원으로 절반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도의회에 전달이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군요. 예, 없어서 굉장히 조금 저희들이 조금 불쾌를 떠나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처리할까 우리 이번 예산 결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타 시도에도 지금 농민수당이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 대해서도 집행부랑 좀 논의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수당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들어본 후에 협의를 거쳐서 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 협의를 하긴 했는데 진짜 도의회를 무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예산상의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있는데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도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도의회 만나가지고 이 농민수당을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 예,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걸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과연 이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게 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 한다는 그런 거는 조금 적절치 않고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랑 좀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 것이 오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어떤 방망 경영 비리 의혹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가 아주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출자 기관이 14군데가 있는데요. 예.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도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예. 방만하게 경영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1,000억 정도가 지금 그 정도의 지금 1,000억 시대를 열렸어요. 본예산 대비 지금 10%가 지금 늘어나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대해서 그냥 고민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여기 대한 출연 출제 기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 본 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히 투입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페널티를 줄 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도에서 그 집행부장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예. 그리고 계산할 부분은 계산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들을 노력하면서 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도 그 경영 실적 평가에서 좀 저조하면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같이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예산을 빼서 농민수당으로 주면 안 됩니까? 예, 그런 거를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지금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예. 과연 어느 쪽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예.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걸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들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경 심사 예. 해야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심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도의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상당히 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런 거를 배격시켜서 제주도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예를 들면 뭐 대선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편성될 수 있는 것들 철저히 저희들이 그거를 그 검수하고 검토해서 그리고 그런 쪽에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그거를 뭐 삭감해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도의회 예산심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예산안 심사의 원칙이라면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예결위원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단순히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매년 그 집행률이 낮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절충 사업이 있더라도 과요 삭감을 해서 도민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예산안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업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제주도민에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조 원 넘는 예산이 좀 잘 쓰이도록 현미경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적용이 돼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툭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감사위원회가 채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2년간 운영되는 제6기 감사위원회는 7명 가운데 퇴직 공무원이 5명이나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제주도 의회가 감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들고 나왔고 제주도는 감사위원을 공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해오다가 이제야 고치겠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혼낼 때는 제대로 혼내는 부모다운 모습으로 변신하기를 감히 기대해봅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